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서훈 전 국정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2019년 11월 초죠. 탈북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귀순 어부입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합동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게 직권남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 이 또한 직권남용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자체를 석재하고 진행 중인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보고서에 쓰고 이랬던 혐의,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이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서 조사를 중단하고 조기에 끝내도록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했다. 김현철 전 장관과 노영민 전 실장은 이 과정에 관여했다. 그냥 요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용 전 실장은 서훈, 김현철 등 관계장관 참모들이 북송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북송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는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보고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 보고 여부는 보안사안이다. 그냥 요 정도로 해명을 했거든요. 자, 이게 정상적인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자면 이렇게 됩니다.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어민들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넘어왔다. 그것까지는 사실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넘어왔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우리 합동조사단 여기에서 귀순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귀순 의사는 귀순 의사대로 밝히고, 귀순 의사를 밝혔으니까 우리 헌법에 따르면 헌법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법률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법률상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여기 와서 살겠다고 했으면, 근데 범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에 보냈다. 그냥. 근데 보낸 날짜가 11월 5일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왜 보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아마 상당 부분 좀 기억에 아사무사할 텐데, 이것도 이제 물론 추정입니다만은 아마 그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드러나 있을 겁니다. 왜 보냈느냐? 그랬더니 이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이런 사람들은 아니 흉악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살 수 없다 여기서. 그래서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흉악범이든 누구든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 임의로 그냥 북한으로 보내버려. 북한으로 보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정의용, 서훈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아마 사형당했겠죠. 공개 처형을 당했거나.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갈 때 극렬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를
땅에 부딪히고 뭐 이래서 피가 흘리는 모습, 이런 사진도 나왔습니다.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북한에 보냈을까? 그게 정의용, 서훈 이런 사람들의 해명대로 정말 흉악범이기 때문이었을까? 그러면 다른 흉악범들은 왜 안 보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11월 5일이라고 그랬죠. 2019년 11월 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냅니다. 북한에. 뭐냐면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열거든요. 여기에 김정은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25일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대를 했고, 그래서 11월 5일 친서를 보낸 겁니다. 친서 보낸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 친서와 뭐 거의 동봉해서 이 어민을 북송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종의 뭐 헌납을 했다. 북한으로 보면 탈북 어민이죠. 탈북 어민을 헌납을 했다. 인권하고는 전혀 도외시하는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누구든 그런 사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근데 죽을 걸 뻔히 아는 그 상황에서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은 인권의식이 눈꽃만큼도 없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변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에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누구에 의해서 공개되느냐? 바로 북한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11월 21일이죠.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나흘 앞두고 북한이 안 간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서 친서가 왔었다. 근데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걷어차면서 사실은 친서가 왔었다. 그런데 그 친서하고 동봉해서 귀순어민, 남쪽으로 얘기하면 귀순어민 북송, 이것까지 함께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망신의 반인권적 처사의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우선 이런 일들이 대통령 모르게 될 수 있느냐? 물론 정의용 전 실장은 뭐 보안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모르게 될 수 있느냐? 이게 과연 대통령 모르게 됐다면 국정농단이다. 이건 대통령이 알아도 물론 국정농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가? 그냥 보안사안이다. 그러면 정의용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대를 맸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죠. 정의용 전 실장이 내가 장관, 뭐 실장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원장, 그래서 내가 결정했노라. 그렇게 총대를 맸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이건 보안이기 때문에 나는 얘기 못하겠다. 이렇게 따지면 글쎄 뭐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야 뭐 국정농단죄가 법률적으로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사실이 국정농단이죠. 아니, 국가안보실장은요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비서. 아마 법률적으로 보면 결정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결정해서 일을 다 처리해버리고 대통령의 보고 여부는 난 모른다. 농단이죠, 농단. 국정농단죄가 아니고, 이거를 뭐 물론 직권남용 이런 거로 뭐 처벌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정농단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자, 또 하나, 이제 정의용 전 실장이 딱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아예 조사조차 안 했는데, 적어도 저는 이게 국정농단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안 받았다면 정말 명백한 국정농단이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보고받고서 뭐라고 지시했느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말 뭐 무슨 통치행 위론을 여기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면책을 시켜주는, 왜냐하면 실질적인 결정은 정의용 전 실장이 했기 때문에 뭐 사후 보고만 받았다든지 뭐가 그 선후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따져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냥 정의용 전 실장이 대통령 보고 여부는 밝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고서 그냥 정의용 전 실장까지만 처리해버리는 거는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옳은 프로세스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국정농단이 명백한데, 정의용 전 실장은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걸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의 결정과 집행을 정의용 이런 사람들은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서훈 전 국정원장 같으면 아마 자체적으로 본인이 전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귀순 어부 2명을 강제 북송하는 문제를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했다?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안 하고 정의용 전 실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국정농단이고, 보고를 하고 어떤 지시를 받아서 처리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조사도 뭐 나중에 처벌은 둘째치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결정을 했으면 결정한 데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농단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한 내용 요거만 놓고 보면 이거는 국정농단을 눈 감아줬다. 왜냐하면 정의용 전 실장이 자기가 결정했다고 하는 거까지만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국정농단을 눈 감아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수사는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서울중앙지검이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물렁하게 그냥 넘어갔을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다른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나 뭐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건 뭐 제가 그냥 그 별 근거가 없는 거니까 다만 그냥 궁금하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검찰 조사대로라면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이 외교 안보 라인에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법률적 단죄와 별개로 굉장히 크게 눈에 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